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정신건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을 개정하는 건데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서 함께 묶여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참전 유공자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재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 둘째,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을까요? 참전 유공자분들 중 일부는 과거 전쟁 경험이나 부상 후유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리상담 지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상담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상담 이후에 재활까지 연결되는 체계가 약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요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분들 중에도 혼자 사시거나 가족과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고립 위험을 제도적으로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신체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감까지 겪으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신건강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담 지원이 있긴 했지만 전문기관에 체계적으로 맡기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근거를 만들면 상담부터 시작해서 평가하고 재활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들을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으로 명확하게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3. 심리재활 강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이미 심리상담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활이나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번에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상담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제대로 평가하고 재활 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예산은 얼마나 배정될지, 운영 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4. 고독사 예방, 국가유공자 분들도 포함됩니다. 고독사는 요즘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시거나 주변과 교류가 적은 분들은 고립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정책을 만들 때 국가유공자분들을 명확하게 고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이나 정책을 설계할 때 국가유공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예방 활동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면 현장에서 혼자 계신 분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도움을 연결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시행되면 이런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재활 중심의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요.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근거가 생깁니다.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고려가 더 강화되고 단체 활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가 지금보다 더 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자체가 얼마나 협력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의 역할.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심리재활 사업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거가 생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상담이나 재활 서비스가 표준화될 수 있어요. 전문 인력이 참여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논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기서도 예산 반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모델이 확정되어야 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될지는 시행 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7. 국가유공자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단체 참여에 대한 근거가 법에 명시되면 국가유공자 단체들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예방정책에 협력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단체는 현장에서 국가유공자분들과 직접 만나고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거나 고립되신 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해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역할을 맡을지는 앞으로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8.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실제로 시행되면 전문 상담이나 재활을 받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수 있고요. 고독사 예방정책 안에서 보호받는 체계도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고립될 위험이 높아지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고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안 자체만으로 바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통과가 되는지, 시행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는지, 지자체들이 협력을 잘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를 만들 때 국가유공자 단체나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지 수요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정신건강과 고독사 예방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예방정책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을 명확하게 고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시행 과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분들께 더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